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요. 한 남자가 권력의 본질에 대해 아주 무자비하고 또 현실적인 책을 썼습니다. 네,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죠. 자, 오늘은 이 냉혹한 고전을 21세기의 심장부,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마키아벨리가 지금 이 구글과 메타의 시대를 살았다면 그의 군주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책은 도덕이나 명분 이런 거 말고요. 오로지 권력을 어떻게 쟁취하고 유지할 것인가, 그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요, 이 책이 인간의 본성 그리고 정치의 생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통찰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에 마키아벨리가 칼과 성벽 대신에 코드와 서버의 시대를 봤다면 그는 군주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그의 그 냉엄한 현실주의가 현대 기술과 딱 만났을 때 과연 권력의 법칙은 어떻게 새로 쓰여질까요? 사실 마키아벨리의 시대의 권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더 강한 군대, 더 넓은 땅, 더 많은 황금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였죠. 전부 손에 쥘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권력은요, 형태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 전 세계를 촘촘하게 잇는 네트워크, 그리고 현실을 아예 재창조해버리는 코드, 이게 바로 새로운 왕좌의 재료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권력이라는 이 게임의 판이 도대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새로운 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문장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제 권력의 무게중심이 물질적인 것에서 인식으로 옮겨갔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생각의 틀 자체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인식론적 권력. 와,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값을 설정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매일 보는 뉴스피드, 검색 결과, 추천 영상을 컨트롤하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힘이죠. 즉, 현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군주는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마키아벨리가 조언했던 그 높은 성벽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인 고도를 먼저 차지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체력의 월등히 좋아져서 에베레스트를 쉽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 발전 덕분에 아주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등반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연히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베이스 캠프를 가진 사람이 정상을 차지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현대의 요새, 즉 난공불락의 성벽은 바로 압도적인 기술 기반 그 자체입니다. 기초과학 R&D, 핵심 부품을 설계하는 능력,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해자이자 성벽인 셈이죠. 모든 전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마치 마키아벨리 시대의 영토 전쟁처럼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즉 현대의 통치술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LCD 전쟁이 정말 대표적인 사례죠. 중국은 처음엔 한국의 가장 큰 고객이었어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부품 국산화라는 전투 목표를 딱 설정하고 모든 자원을 쏟아부으니까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하는 무서운 경쟁자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국가 총력전인 거죠. 그리고 각국의 군주들은 저마다 다른 무기를 연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벼리고 있고요. 고령화라는 현실에 맞선 일본은 로봇과 자동화라는 가장 튼튼한 방패를 만들고 있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네요. 자, 그럼 현대 군주들이 이 인식,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무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비밀 무기고를 한번 슬쩍 열어보죠. 첫 번째 무기는 현실 자체를 편집해버리는 기술, 바로 VR과 AR입니다. 이건 그냥 게임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의 질 자체를 통제해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궁극의 인식 조작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우리의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바로 ADAS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죠. 이 기술은 운전자의 행동에 슬쩍 개입하고 경로를 제한하면서 결국 우리의 이동 패턴 데이터 전체를 손에 넣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그 고삐를 쥐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할 세 번째 무기는 바로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담는 그릇인 언어를 통제하는 음성 AI. 이제 우리는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가 우리의 말을 해석하죠. 커뮤니케이션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는 자가 미래의 대화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21세기를 지배할 새로운 군주, 즉 기술 관료 통치자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교활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듯이 현대의 군주도 똑같습니다. 100년 뒤를 내다보는 거대한 비전이라는 사자의 용맹함, 그리고 하나의 R&D 계획마저도 전투 매뉴얼처럼 치밀하게 짜는 여우의 교활함,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리더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마키아벨리즘의 그 서늘한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군주는 대중을 안정시켜야 하죠. 이 새로운 기술들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편리한 나머지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그들의 의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 속에서 서서히 길들여지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드와 데이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거대한 기술의 왕국에서 여러분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군주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백성입니까? 어쩌면 백성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